남현희가 피해자가 아닌 전청조와 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혼란스럽고요. 억울하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도 이게 일어난 일들이 이게 현실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속았다던 남현희, 피해자가 아닌 사기 공범으로 지목돼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와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기극이긴 한데 전청조와 관련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남현희가 피해자라는 동정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고 허영심에 눈이 멀어 외도 및 환승 이혼을 한 남현의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따끔한 일침과 비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현희가 그동안 자신의 이혼 사유를 상대의 눈돌림이라고 말해 바람을 은연중 언급하자 공효석은 딸도 있는데 미친놈이라고 비난을 받아왔었죠. 하지만 남현희가 공효석의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과 달리 자신이 전청조와 만나며 받은 선물의 인증샷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버젓이 게시해왔던 데다 이혼 발표 후 재혼 발표까지 걸린 기간이 2달로 매우 짧았는데요. 이혼을 밝힌 것이 8월인데 이미 2월에 둘이 여행 갔던 사진까지 올린 것을 보아 이혼의 유책 배우자는 남현희의 말과는 달리 전 남편 공효석이 아니라 남현희 자신인 것으로 보이죠. 이혼 후 초고속으로 재혼 발표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데다 재혼 상대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리 판단은커녕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재혼 발표 3일 만에 결별 선언이라는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들 법한 결말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되면서 지금까지 현역 선수 및 방송 해설자로 쌓아왔던 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순간에 다 날려먹었습니다. 여자였던 전청조는 남현희와의 잠자리를 위해 트랜스젠더 A와 텔레그램 메시지로 경험을 전수받았는데 전 씨는 학생 중 한 명이 여자에서 남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다며 성별을 바꾸는 자세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여자친구랑 잠자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A씨는 트젠들이 사용하는 용품들을 알려주며 해당 기구는 실제와 비슷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어렵다고 밝히자 갑자기 전청조는 A씨에게도 황당한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전과 시범으로 알려진 전청조? 양파 한 두 개는 깐 듯한데 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니 이렇게나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떻게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을까? 너무 의문이었는데 어제 JTBC 뉴스를 보다가 내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청조의 어눌한 한국말 문자 IAM 실례예요를 공개한 후 네티즌들 사이에 밈처럼 유행하고 있는데 IAM 실례예요. IM 막장이에요. IM 바보예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전청조가 시그니엘에 사는 모 유튜버에게 보낸 문자라는데 한글과 영어를 이상하게 섞었으면서 아마도 뉴욕에 오래 산 설정이라 한국말에 서투른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걸 다음 공지, 한투 리뷰, 위메프 팝업 광고 등 지금 온갖 기업에서 밈으로 써먹는 중인데 그리고 현재 아이브의 IM 이 멜론 차트 역주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청조는 경호원 한 명당 월 1,500만 원씩 지급했고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경호원들이 모두 지우라고 했다고 하죠. 댓글 반응을 보면 삼성 이재용도 저렇게는 안 데리고 다닌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경호원들도 경호하면서 이게 맞나 싶었을 거다 등 다양한 반응인데요. 정말 경호원들이 월급 1,500만 원을 받았을까요? 전청조가 경호원 명의로 대포 통장을 이용했고 피해자가 있다는 걸 보니 경호원들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전에 사기꾼 이희진이 노홍철에게 접근해서 자기네 집에 있는 물개를 보여주겠다며 꼬드기려고 했었다고 하죠. 노홍철은 이희진 집에서 실제로 물개를 확인했지만 이상함을 감지하고 바로 거리를 뒀는데 이후에 뉴스에서 봤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 말보다는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뢰를 쉽게 얻는 것이 사기꾼들의 수법인 듯합니다. 전청조는 세미나에서 본인은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수성가했다고도 하는데 자수성가의 뜻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여자인 줄 알면서도 남자로 믿고 싶었고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인 재벌 3세 후계자로 믿고 싶었던 전청조. 누구나가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꿈을 꾸지만 현실이라는 벽은 그리 녹록치가 않은데요.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은 전청조 남현희 등 총 6명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25일 전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고 송파경찰서에도 26일 전 씨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남현희 씨까지 수사 의뢰 대상에 넣은 이유에 대해 남 씨가 전청조 씨에게 받은 고가의 가방과 차량은 모두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며 남 씨가 제보자들과 연락을 나눈 기록을 보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남현희는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전청조 씨는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거주하면서 시그니엘 입주민 등 창업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 유치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세미나에 관여한 강연 업체 대표와 임원 2명, 유튜버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지속적으로 고가의 명품 선물 등 금전적 이익을 받아온 만큼 그가 저지른 사기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믿고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사기범죄 수익금으로 마련했을 고가의 선물 등 금전적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선 반환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전청조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남현희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그녀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의 성별 의혹에 대해 묻자 이전에는 여자였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얘기라며 지금은 남자다라고 답하면서 전 씨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과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 2개를 하나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답하며 신뢰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국가행정전산망에는 아직까지 전청조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기재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청조가 뒷자리 1로 시작되는 주민등록증을 남현희에게 보여주며 남자 행세를 했다는 건 처음부터 진실되게 사귈 생각이 없었다는 반증이죠. 우리나라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이고 따라서 전청조는 법적으로 자신이 여성인 이상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애당초 결혼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10중 8구 그가 필요했던 건 남현희와의 결혼이 아니라 본인이 대한민국 펜싱 금메달리스트 남현희와 결혼할 사람이란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결혼에 골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남현희라는 유명인과 결혼할 남자라는 포지셔닝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 들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죠. 다만 이 대목에서 전청조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건 대한민국 언론 중 일부는 경찰 뺨치는 조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수백 수천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 수사대가 뛰어들면 못 밝혀내는 사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인데 그걸 간과하는 바람에 그는 결혼 발표 며칠 만에 성별 의혹부터 시작해 안 좋았던 과거까지 한 방에 탈탈 털려버리는 후폭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최근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내막을 살펴보면 그 뒷배경엔 남현희가 적지 않은 비중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가까운 인척인 그녀의 조카까지도 철석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전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을 정도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오죽했을까요? 비록 남현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전청조 곁에서 병풍 노릇만 했다 하더라도 그 병풍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며칠 전 디스패치 발로 처음 전청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 운운하며 전청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언론 보도에도 그 정도였는데 평소 그녀가 전 씨를 얼마나 신뢰하는 태세로 감싸고 돌았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런 태도가 사기 피해를 키우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요. 더군다나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명품이니 고급차니 하는 고가의 선물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 씨가 과거 몇백만 원 정도 되는 적은 돈조차 아쉬워 온갖 범죄 행각을 벌이고 돌아다닌 걸 감안하면 수중에 돈이 그리 많았을 리는 없고 결국 그 모든 선물의 자금원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범죄 수익금일 거라는 판단이 가능하죠. 전청조 때문에 역대급 추문에 휩쓸려 그녀 역시 명예에 큰 흠집을 입는 피해를 당하긴 했지만 그동안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돈으로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얻어왔다는 측면에서 남현희 씨는 나 역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최소한 그녀의 이름을 믿고 사기 범죄에 걸려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전청조가 범죄 수익금을 이용해 제공한 모든 금전적 이익들만이라도 반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통해 남현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고 오히려 친척 중에서도 사기 피해자가 나왔기에 남현이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기 사건이 벌어진 데다 전청조로부터의 선물의 출처를 따져보면 결국 피해자의 고혈이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에선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전청조를 개입시켜 은폐하려 했던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예상 밖의 일들이라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현이뿐만 아니라 조카를 비롯한 여러 명이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해 규모는 10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죠. 앞으론 누구든 경호원들 대동하고 와서 일론 머스크랑 펜싱 경기해야 해서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절대 말도 걸지 말고 발로 뻥 차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